됐나? 자, 들어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문수가 간다. 김문수 TV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분들과 대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원래부터 김문수 지사나 저하고 알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 8일차 조국 사태 특검 실시 집회에서 현장에서 오신 저희도 모르는,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대담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방송 멘트를 잘 하는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아침 8일차 집회 현장에서 이분들의 방송 말씀을 듣고 뭐 정치인들 뭐 100명 와도 이분들을 못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상당히 절절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 아들, 두 아이를 대학원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킨 정말 이 땅의 평범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학부모, 합정동에서 온 송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저는 조국과 문재인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는 남해경 정치학 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아까 했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일 겁니다. 예. 그동안에 무슨 뭐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 뭐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집회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보면은 되게 한 40대 내지는 뭐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자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40대 내지는 뭐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셔서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엉뚱한 586들 찬양하는 소리 안 할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얘기를 좀 마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도 비춰주세요. 예. 지사님. 그래. 예. 자,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이 집회에 왜 나오시게 됐는지, 그 전에도 나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먼저. 네, 뭐. 저는 이제 이 집회는 처음이에요. 이제 김문수 지사님께서 조국 사태 이렇게 텐트 치시고 네. 집회하신다고 해서 김문수 지사님을 지지하러 나온 게 아니고 네. 조국 사태에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게 많아가지고 이거 조국 사태를 지금 내걸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속상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집회라도 참석하자 하고 나왔는데 나왔다가 그냥 서 있다가 막 분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아까 몇 마디 그냥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원래 같이 서 있지 않다가 어떤 아리따꽃 중후한 중년 부인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 586의 소위 반동 책동이 우리한테까지 미쳤구나, 이 큰일 났다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다르시더라고요. 예. 또 한 말씀 왜 나오시게 됐어요? 원래 지금 지사님 아신다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사님하고 전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2010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남양주에서 비례대표 선거로 해서 나왔을 때 네.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후보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도지사 후보? 네. 그러면 오시면은 이제 도지사 후보님께서 맨 바닥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국민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우리 지사님께서요. 그래서 바닥에다 막 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지사님 후보님께서 절을 하시는데 당연히 시비례인 저도 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도 인원만 있었는데 2016년도 이제 그 태블릿 PC 그 사건이 10월 24일 날 JTBC에서 터지고 우리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생기면서 저도 이제 2016년 11월에서부터 이제 태극기에서 아스팔트에서 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를 보거나 이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사람이 있든 없든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연설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우리 지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그냥 태극기 집회에서 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또 지사님도 나름 바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정말 우리 그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 이 문재인이 퇴진을 해야 되고, 문재인이가 이 조국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붕괴를 당연히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국민들의 준엄한 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오셔서 현장에서 농성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개탄스럽다 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지사님께서 여기 농성 현장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물론 이제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유튜브 그 김문수 TV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뭐 미력하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 지사님하고 이 뜻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와서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까 잠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오늘은 왜 우리 이곳에 제가 왜 와야 다들 오셔야 되나,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왜 여기를 오셔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조국은 교육농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왜 안 오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에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의원이 아니지만 16년도에 남양주시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도 나오고 네. 했었는데요. 뭐 그때 여성 공천을 준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나갔지만 여성한테 공천 그렇게 쉽게 안 주죠. 근데 네. 정치인들이 지금도 그 자유한국당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여야지만 내년에 이제 뭐 공천도 받는다,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거리투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런 용기를 저는 못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까 특별히 조국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자식한테 못 해주는 거 조국이 해주는 거를 상당히 부러워하시던데. 아니, 부러워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네. 뭐 다 맞는 말씀. 애가 지금 몇이세요? 아들 있고 딸 있는데요. 이미 이제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다 컸죠, 저희 애들은. 다 그래요? 대학 졸업하고 그래요? 대학원 다니고 있고 한데. 걔들도 그러면 스펙 정리 잘 해주셨어요? 엄청 노력했죠. 스펙 네? 잘 했어요? 스펙 수시로 갔어요, 걔들? 아니에요, 정시로 갔어요. 수시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좀 이렇게 이 집회도 오고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아실 텐데 딱 스펙. 아니요,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아까도 제가 말을 했던 이유가 제가 국민 입장에서 네. 저 솔직히 말씀해 드려도 돼요? 그럼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속이 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얘기 말고 나 정말 국민이 속이 타는데 맨날 자유한국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이 조국이 저지른 그 조민의 그 입시 비리가 국민으로서 저는 그냥 분노가 지금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말씀 열받아서 내가 나간 거였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지금 치명타를 입히고 있고 우리를 굉장히 좌절시키고 있고, 너무나 저는 진짜 저희 우리 일반 국민들 가정의 어떤 희망, 꿈, 또 어떤 헌신, 이런 걸 그냥 아주 짓밟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하면은
그럼 솔직히 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튀어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억울해 저도 한번 하고 여쭤볼게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애가 큰지 오래돼 가지고 네. 사실 잘 몰라요. 네네. 모르는데 그 이렇게 좀 스펙 관리 조국처럼 스펙 관리하는 게 네. 가만히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좌빨 이 386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파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정치인들, 뭐 검사, 판사, 뭐 무슨 뭐 변호사, 무슨 뭐 사장 이런 사람들도 그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딱 관찰해 보니까 맞습니다. 저놈들도 좋아하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많았을 텐데 그 어머니는 그런 거 시도 안 해봤어요? 글쎄요, 그거는 거의 애들 논문 뭐 이렇게 하거나 무슨 인턴 하거나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리고 그런 게요, 몰라 이렇게 굉장한 인맥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서민들은 하다못해서 이렇게 뭐 그 수시를 들어가기 위해서 상담 하나 받는 것도 네. 잠깐 뭐 3, 40분 받는 게 있는데 수십만 원이에요. 아, 수시 상담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게 그 조민이가 아, 외고, 그 다음에 이게 고대, 그 다음에 의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애들이요, 10살도 되기 전부터 아, 첫 번째 관문이 외고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영어 공부나 뭐다 엄마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자기의 삶이 여기에 매이고 부모들도 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줄이고 또 모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올인을 하고 아빠들은 이제 돈을 벌어 오시고 바깥 생활하시니까 그런 피트기계 안에 가정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엄마들의 그 노력과 이 자녀들의 노력을 잘 모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고라는 관문을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물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많이 떨어져. 그 전에 내가 조금 이따 할게. 네. 여쭤볼게. 그 조국이 딸이 네. 외고를 들어갔다잖아요. 그 어머니도 그 저 애들 저 하면서 외고 보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당연하죠. 외고를 가는데 응. 외국의 부모와 같이 2년 살아야 된다는데 네.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게 권력과 돈이 있으면 가능하죠. 일반인들이 인연을 뭘로 삽니까? 어떤 근데 일로 삽니까? 내가 또 하나 의문되는 게 조민이 조국이 딸 조민이가 어디다가 무슨 트위터인가 이런 거 올렸는데 네. 거 보니까 100자 중에서 10자가 그 맞춤법이 틀려요. 네. 아유, 그래도 진짜 외국어에 한심하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그게 이상하네. 한영외고 그 아니 그것도 한번 한영외고? 혹시 그런 거 다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요? 한영 외고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조민이는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생들이 이제 외고나 가업고, 특목고, 자유로운 네, 네. 사립고를 가기 네.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애들은 어떤 전형을 통해서, 일반적인 전형을 통해서 뭐 내신을 쌓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 체제가 제가 그 정치학 박사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학부하고 석사까지는 또 제가 또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저희 아이들도 실제로 키워봤고 또 입시도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뭐 대학도 다 다니고 있고 또 졸업도 한 상태인데요. 조민이 같은 경우에는 조민이만을 위한 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그 특목고나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는요. 지금 외국에서 그냥 뭐 그 엄마 아빠 조국 캐슬 조로남불에 의한 조국이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지금 한양외고 간 것도 얘가 어떤 시험을 갖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지금 학부모님 아시죠?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니 그게 숫자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특목고로 가려 그러면은 1%도 안 된 그럼요. 최상위권에 들어가야 예, 된단 예. 말이에요. 그 최상위권에 들어가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네. 학원에서요. 그 입시 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해 학교 갔다 와서 입시 학원에서 거의 뭐 그 외고나 특목고로 갈 때 거의 뭐 1시, 2시 저희 아이들도 맞습니다. 한 2시까지 그냥 공부를 네, 해요. 네.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잠시 또 무슨 과제 같은 거 좀 하면 정말 몇 시간 못 자고 애들 학교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 몇 시간 못 자고 학교 또 가야 돼요. 그럼 또 그 입시 학원에 대한 뒷바라지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들도 집에서요 잠 한숨 못 자요. 애가 네, 맞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최상위권 1%도 안 되는 애들 가는 곳인데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20% 아이들은 외고로 꿈을 보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있잖아 1%만 들어가고 18%, 그 나머지 다 떨어져야 되는 그렇지. 게 외고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데를 그렇게 이렇게 쉽게 갈 경우에 너무 삐뚤기게 우리는 모든 걸 다 네. 투자해 사는데 너무 분한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하면은 그런 그 입시 제도도 문제가 거기 관문을 통하는 애들은 정말 그 바늘을 통과 낙타가 뭐 바늘을 통과하는 그 정도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조민이가 간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조민이를 위한 그렇게 돼서 특별하게 갈 수 있는 거길 간 거밖에 안 내가 되는 몰라서 거죠. 여쭤보는데 네. 한용예고가 좀 허접한데요? 굉장히 세죠. 세요? 세죠. 근데 그렇게 한국말 못해도 들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요? 한국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 그 조민이가 외국에서 뭐 그 부모를 갖다 조국의 딸이라는 이유로 해서 영어에 능통하다 해가지고 어떤 전형을 갖다가 해서 했다라는 거는 치부를 하고라도 걔가 그러면 아니 듣기로는 미국에 1년 살았는데 그게 영어가 능통해? 야 그러면 걔는 언어 천재네? 그러니까 걔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 들어간 거죠. 아니 의원님 그걸 또 떠났어. 그 장학금 받은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아까 말 못했는데 그래, 그거 하여튼 뭐. 너무너무 부담 게. 그래 아니 내가 그래서 하나씩 여쭤볼게. 그다음에 이제 응. 아니 이제 좀 애들 학교 보내려고 이제 했으니까 그 거의 말로 피똥 싸셨을 테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그래서 좀 아실 텐데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연 그 노하우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가르쳐 주자 이거지. 그 조민이 같은 케이스가 진짜 가능한지. 조국이 아빠가 조국이면 네, 가능하죠. 조국 딸이기 때문에 되는 그게 거예요. 유일한 조민이. 가능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들에서 그래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 진짜 미안해. 그래? 그래요. 아니 그 논문을 그렇게 SCI 논문을 뭐 많이 써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지요, 의원님. 저는 언니 말고 모르시는 저는- 거예요. 아니 난 우리는 이렇게 학자고사로 봐서 들어가 버리 아니 가서 그 말도 안 돼. 미친 그러니까 소리 이게 모르시니까. 수시 제도라는 입시의 모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시라는 것이 그 수시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을 갖다가 뽑겠다라고 하면 귀에 걸리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수시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학생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또 대학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우리가 뽑겠다 하는데 이렇게 요번에 조로 남불 이렇게 조민이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그 교육농단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된 거고요. 이 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왜 부모님들께서 왜 교육을 갖다가 왜 그 모든 걸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육을 갖다가 그럼 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그 수시가 도입된 지 한 10년 되는데 그 수시 도입된 이후에 소위 이렇게 논문을 써서 들어간 애가 한 500명 된다는데 그러면 그거 조사해봐야 되겠네? 조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렇죠. 의원님 제가 지금 꼭 가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일반 국민들은요 교육 제도가 바뀌면 그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조민 사건이 딱 터지고 네. 나니까요, 진짜 이게 국민들을 저 너무 화가 나서 했는데 조금 거칠게 말해도 됩니까? 말 괜찮아요. 국민들을 엿먹이려고 만들어 수시 이 제도라는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말이야. 저 나 같은 막말도 쌓인 게 있는데.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 같으면 내가 우리는 부모라면 그 정도로 얘기 안 하겠다. 우리는 여지껏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이제 이번 입시 제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맞춰가지고 그 제도 내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러 가는 게 국민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너네가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공정한 길이 아니었고 자기들 몇 사람의 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 속에서 이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이 엄청난 노력을 아이들은 그 10살부터 입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시가 생기면서부터 이 애가 철도 안 들기 전에 그 수시 입시로 들어가야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정까지 생기면서요 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의대 한번 도전해볼까 더 네. 길어졌어 이게. 네네. 그리고 온 반평생을 갖다가 말이야 국민의 반평생을 자기들 욕심에다 집어넣고는 국민들 여지껏 못 모르고 그냥 내가 나갈 수 있는 거 이 제도 안에서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속은 게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맞습니다. 학부모들은 네, 저희는 맞습니다. 국민을 속인 거라니까 이게요. 이 제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속인 그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는 잘 모르지만 네. 이 수시 제도가 요즘 언론도 보면은 그 조국이 딸, 그 다음에 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네. 장 교수의 아들. 네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주고 장 교수 아들 자기네들 가진 자들끼리의 그 가진 자라기보다도 맞잖아. 그거 다 가진 자들이죠. 뭐. 대학교 교수들, 무슨 물물교환하는 것처럼. 대학교 교수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내 아들은 네가 봐주고 네. 우리 딸은 또 내가 봐. 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품앗이. 근데 지사님, 수시가 그거 하라는 품앗이 제도. 속에서 죽는 게 국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품앗이 죽이냐고. 끼리 자기들끼리 대학 교수들끼리 품앗이. 네네. 그러니까 조국이는 서울법대 교수니까 그 장 교수 자기 딸을 그 SCI 논문에 일제자로 등재해준 그 교수의 아들을 또 인권법 센터에 그 인턴으로 써주고. 그러니까 지 딸은 또 저쪽에 가서 그 논문을 또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품앗이 하는데 이 대학 교수가 아닌 그런 부모들은 대학 교수 줄이라도 하나 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줄타기를 대학 교수를 어떻게 줄을 타고 갈 거냐 뭐 이런 어떤 그야말로 이거는 끼리 자기들끼리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주거니 받거니 네. 품앗이하고 아들 그들만의 딸 리그가 된 거죠. 야 이거 지금 이번에 저는 이번 수시 입학 전부에 대해서 네. 전면적 조사를. 특검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파헤쳐서 제도 개선 이전에 처벌하고 네, 맞-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도 개선해. 네, 저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맥락 없는 파이터예요. 얘기 하나 여쭤보는데 이 나경원 대표가 조민희를 증인을 안 부를게. 왜냐면 걔는 아직 젊고 어린애 아니냐. 걔의 인권을 뭐 생각해서 안 부를게 청문회 하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조민이는 좋겠다. 아빠를 잘 만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문에도 안 나오고 아빠가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데 지금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하면서 정말 모든 걸 헌신하면서 정말 눈물 나게 했던 우리 자식들, 우리 그 국민들 자식들 있잖아. 자식들은 짓밟히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진짜 미안하게 만드네요, 진짜. 그건 아직 누구는 보호받을 국민하고 보호받지 못할 국민 인권을 보호받을 국민 따로 있고 개돼지 같은 국민 따로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화나게 만드네요. 나경원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여태까지 약간 제가 볼 땐 불안했었는데 기어코 궤도를 벗어났네요. 지사님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볼 때는 나경원 우리 원내 대표도 서울법대 1982년 입학 조국과 동기. 그렇죠. 조국이도 1982년 발의했고 그래서 나 이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은 대학교 같은 동기동창이라서 이거 참 좀 불편하겠다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네.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이 국민적 분노와 의혹과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아주 세게 자기를 던지면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저는 듣는 순간에 이거는 뭐 끼리끼리. 이거 안 되겠다. 끼리끼리도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러냐. 지금 가장 초점이 조국이 이상으로 조국이 딸인데 그거 왜 빼냐 이거. 걔 29살이에요. 다 컸어요. 그러니까 28, 만 28인데 지금 제일 한 사람 하라면 조국이 하고 그 딸입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볼 때고. 근데 그거 왜 빼냐 이거. 지사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거에는 본인의 딸을 가지고 이제 그 나경원 대표 딸도 지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여대 입시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 가지고 네. 뭐 조국이 뭐 힘내라 해가지고 또 그 조국이 이 또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는 조국 사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나경원 대표가 그 본인의 또 딸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봐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원내대표님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답답합니다. 갑자기 이제 그 속보로 나경원 대표가 조국의 딸, 뭐 어머니, 뭐 부인을 증인으로서 안 부르는 조건으로 청문회를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보로 들어왔고, 그러한 나경원 대표의 생각에 입장 발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조하는 이유는 뭐냐? 야, 조국의 그 만행을 국민들이 많이 모른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알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조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 3040 엄마들의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사실은 지사님하고 처음에 농성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빨갱이 조국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 저기 세금 도둑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말로 넘어갈 수도 있어. 진짜로 백보양보에서 진짜 청문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딸내미를 데리고 저것들이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의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죄는, 이거는 해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조민이가 어떻게 이때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SCI 논문을 썼으며, 걔가 어떻게 동시에 세 군데를 인턴을 다니며 그런 그 체력과 머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일반인들, 그건 수사 안 해봐도 아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저기 의원님, 네. 제가 아는 청년이요, 너무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왜 우냐면요, 조국 딸이 의대에서 낙제를 받았는데도 장학금을 네, 받았지 않습니까? 격려 네네. 근데 격려 장학. 네. 예, 근데 그 말이 처음 들어봤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학업을 포기할 것 같아서 격려하는 차로 네. 그걸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어려웠어요. 네. 학자금 융자 받아서 하는 청년인데 정말 날밤으로 뛰어도, 요새 돈도 너무 비싸잖아요. 좀 진짜 불쌍해. 어쩔 때는 일을 많이 해서 학점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일을 걸리고 저를 학비 버느라고 걸리는 거야. 알바를 네, 많이 뛰어서. 그래서 걔는 맞습니다. 결국은 휴학을 하고, 결국은 또 이제 돈을 좀 벌고 네. 다시 복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4년 대학이지만 한 7년 8년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4번 휴학을 하면 또 재직이야. 그래, 그냥- 그까지 제가 몰랐네요. 아니 맞아요. 그래 근데- 알바를 하느라고 예. 하느라고 학교를 다닐 여력이 안 돼가지고 계속 휴학을 하잖아요. 그럼 휴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등록금을 절반을 내고 휴학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안 내고 휴학을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4번인가밖에 안 돼. 그러면 학교 안 다니면서 다음에는 휴학하려면 등록금을 또 절반을 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업 포기하는 애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업을 포기하지 그 않기 악순환이 위해서, 짚인 거네. 그러니까 예. 학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성적 못 받고 하면은 교수들이 격려를 하느냐? 그 사정을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저기 상처받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유급을 당했는데도 그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것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거는 그 교수님이 지금 불을 질렀어요. 그 교수님이 아니 누구는 조국이 딸이기 때문에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낙제 받아서 그 정도 받았으면 솔직히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도 안 하는 학생한테 학업을 포기할까 봐서 돈까지 줘가면서 또 남들 못 받는 그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그리고 청년 그런데요. 그 정말 교수도- 제가 그- 속에서 분이 그 교수도 웃기는 놈인데, 지가 개인적으로 끌어와서 왔다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 그거를?
그 교수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정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려운 학생들, 네. 정말 교수님이 격려가 필요한 학생들 눈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 때문에 눈여겨보는데 왜 학생은 눈여겨보냐. 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미안하다. 내가 조국이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 네. 내가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또 이어서 계속 그 애들을 저 수시에도 넣어봤죠? 수시는 저희는 꿈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꿈도 안 꿨어요? 수시는 다 지도 아,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재학을 하고 떨어졌지. 있는 재학생들 엄마 입장에서는요, 수시는 당연히 도전을 해봐야 네,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수시는 재학생들만을 위한 것이고, 또 정시는 재학생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는 재학생들이라면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시를 몇 개 또 대학으로 이제는 또 제한을 해놨죠. 전에는 많은 것을 갖다가 했었는데 또 그게 또 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시 원서비만 해도요 상당해요. 그 각 아니, 대학만 해도요. 나는 우리 아들을 수시에 서울대 넣었는데 떨어졌거든. 그래서 난 걔가 실력이 못해서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아, 이거 차명진 의원님 딱 그래서 안 된다 보다. 이런 건 이제 알았어요. 개 대신들이 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우리 몸 그래서 난 되게 걔한테 실망했거든요. 차명진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차명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으면 들어갔지.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저마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그 지금 이거는 뭐 이게 제가 지금 볼 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박원순이 딸도 그렇지. 박원순이 딸도 서울 미대를 다닌다 그랬는데 네. 갑자기 서울 법대로 네. 들어갔어. 그거 아세요? 미대생이 어떻게 법대를 가요? 네, 그거 아세요? 그거 네? 박원순이 딸이 네, 들었는데 조국이 교수할 때 미대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거? 그게요. 제 딸이 미대라서 어. 제가 미대를 잘 알아요. 어. 근데 미대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방식이 틀려요. 다르지. 그래서 그 법대에서 그 공부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정말 미대를 갔는데 정말 나는 법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입학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로 해야 그것도 돼. 대학 가서도 또 애들 1, 2년 진짜 고생하면서 해요. 고시반 같은 데 가서 정말 그래서 천재적인 두뇌로 해와지 않았던 공부를 다 마스터를 해가면서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말이 되나 그게? 그건 내가 내가 아닌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네네. 드리는데요. 소위 말하면 예능적 머리와 예능적 소질과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법에서 하는 이 글자적 소질 있죠. 네. 이거 달라요. 그 예능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글자적 소질은 그냥 소위 말하면 연불이야, 연불. 그러나 글자 하는 사람들이 또 예능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대에서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미대에서 법대로 갔다? 이거는 걔가 보통 그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사람은 좌뇌, 우뇌 중 한쪽만 발달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발달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예. 이 양쪽 다 발달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거의. 근데 그게 걔는 됐대. 그래서 내가 내 후예가 또 하나 나왔나 했는데 네, 걔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솔직히 좀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그거 한번 조사해봐야 돼. 근데 그건 의원님 조사해 주시고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다수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당한 거죠. 저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내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헌신했던 삶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게 결국은 누군가의 그 개돼지밖에 안 됐구나. 전 사실 그 억울한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붕어개구리. 네? 조국말에 오면 붕어개구리. 용의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붕어개구리 열심히 잘 살자잖아. 근데 지는 자기들 용이고요. 용이고 용을 잡아야 되겠네. 처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이의 그 딸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법대를 갖다가 그렇게 가게 됐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가 조국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천재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정말 이거 박사급들이 논문을 갖다가 한번 거기를 갖다 이렇게 네. 전월제에다가 그것도 등재지에 하려면은
정말 그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그 논문 하나 쓰기만 해도 그렇게 시간과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정말 이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런 대물림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본인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제까지는 신분이 상승이 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조국이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이게 터진 거죠. 터졌을 때 봤을 때 교육농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지위를 딱 차지하고는 그 우리 평범한 국민들 옆에 계시는 학부모님처럼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신분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교육을 갖다가 통해서 그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놓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예요. 본인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요. 우리가 차곡차곡 올라가려고 한 그 사다리를 갖다가 걷어차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붕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하여튼 저 조국은 그야말로 터죽일 놈인데, 자, 이제 조국이 지금 일단은 두 분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저 조국이 어떻게 물러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전혀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싫은데 사실 네. 문재인 씨가 하는 거 봐도 별로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뭐 어쨌든가 지금 뭐 정권을 잡고 힘이 있으니까 예측을 하라면은 전혀 원하지는 않지만 예측을 하라면 솔직히 그렇게 예측이 돼요. 우리 남 박사님은? 저는 정치학 박사로서 이 사태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외국으로 지금 또 나갔잖아요. 네. 그 부인을 데리고 또 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시나리오를 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이렇게 학생들까지 이렇게 이 조국이라는 이 판도라 상자가 열려가지고 이 대학가에 있는 입시를 갖다가 통과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붕괴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학생들까지 이렇게 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아마 그거까지는 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 사태를 막고자 저는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법적인 걸로 다 정리를 하려고 들으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조국이 사퇴를 해야 되고 조국이가 갈 곳은 한국밖에 없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을 해도 분명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막 서로 앞다퉈서 젊은 기자들이 너무 그 기자들도 이 입시 제도를 통해서 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붕괴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더 이 사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자발적으로 많이 전국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자, 제가 내가 조금 한마디만 드리면 판도라 상자가 조국이 판도라 상자, 조국이 판도라 상자보다 더 어마무시한 판도라 상자가 문재인 판도라 상자. 네. 문재인 판도라 상자를 조국이가 알고 있다.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는데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기관을 다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사검증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대통령의 아들, 딸, 김정숙 여사 그 친인척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문준용이 어떻게 취직을 했냐? 시험 원서도 제대로 안 내는데 다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취직을 했냐? 이거 조국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 문다혜가 왜 태국으로 갔냐? 알고 있죠. 그럼 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문다혜 남편 조금 지선님 말씀한 다음에 제가 오늘 특종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거요. 또 드루킹 왜 김정숙은 경인선 가자 네. 가자 왜 했느냐? 그리고 지금 드루킹 감옥 가 있잖아. 김동원 씨 감옥 가 있고 김경수 바둑이는 또 풀려나가지고 경남지사를 하고 있어. 이 킹크랩을 가지고 막 댓글 조작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댓글 조작에 관련된 모든 그 관계자 명단 그중에 감옥도 많이 갔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을 조국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문재인이와 문재인의 부인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 사위 쫙 전부 다 쥐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 댓글 조작을 박근혜 국정원장 4명이 했던 것보다 몇십 배 많은 댓글 조작을 어떻게 이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했는지 다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임명 안 하면 맞아요. 조국이는 밖에 나가가 그래 임명하지 마. 너는 그러면 대통령 하나 보자. 이러니까 이게 서로 그거를 비리 공동체, 네. 범죄 공동체. 이게 바로 기생충 공동체. 네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요. 기자님 말씀은. 네. 자, 그러면 이때 자유한국당이 제1위 야당으로서 그 얘기 조금 있다. 그래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조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국이가 문재인이가 조국을 자르지 못할 거다. 조기가 자기가 지발로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왜? 그 얘기는 문대아이가 태국 간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준수 씨 어디 갔어? 썸네일로 이거를 뽑으시는데 자 보세요. 이게 왜냐면 제 얘기를 아마 이 고교 입시 지도한 어머니는 아마 알 거예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어. 문재인이 아들을 문다의 아들을 외국어 고등학교로 보내야 되겠는데 실력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조국이가 가르쳐 줬을 거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을 살면 됩니다. 근데 외국에 애들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중학교까지예요. 그 후에는요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미국은 걔네 할아버지가 반미주의자니까 못 가겠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로 2년 가 있으면 맞습니다. 네. 가 있으면 이게 스펙이 되거든. 네, 스펙이 당연히 저는 되죠. 네. 제 이유는 뭐냐? 조국이가 가르쳐줘서 그 조국의 코치에 따라서 걔들이 2년간 태국에 갔을 거다. 그 문다의 아들이 지금 중학교거든. 국제중학교 다녔거든. 어?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실력이. 맞아요. 그래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직장도 뭐 있고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라고. 그죠?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거 해볼만 해. 자기들이 여기 뽀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갔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조국이가 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조국을 자르겠어요? 못 자르지. 그러면 국민들 똑똑한 국민 안 만들려고 자사고를 이제 폐지시키고 네. 그 다음에 아직 외고는 안겨뒀다가 일단 박다의 그 문다혜. 문다의 그 자녀가 이제 외고를 입학하면 외고도 곧 없애겠네요. 걔 다음 하고 난다고. 지금도요 자사고 이거 자사고를 이거 다- 특종이에요, 특종. 그 자사고를 다 폐지했는데 법원에 가서 다 살아버렸어요. 네, 맞아요. 법원에다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 가처분 신청했는데 다 법원에 가서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문재인이 하는 거 보면 나라 망치고 교육 망치고 경제 망치고 다 망치는 거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자사고를 다시 없애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는 없애면 안 된다. 이 판사들도 이래도 또 판사가 그렇게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 보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또 기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딴 데 보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래서 들고 일어나는 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이제는 이런 공무원, 이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뭐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청와대 앞에 와서 한마디 하면은
어떤 어머니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자식이 앞으로 취직을 못할까, 공무원이 안 될까, 공무원이 있는 자식이 혹시 또 불이익을 받을까, 장사하는데 세무조사가 안 나오나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제는 이거 너무하니까 마이크 잡고 나 하겠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네. 드디어 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문재인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 어디 자기가 좋아하는 태국으로 완전히 보냈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특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특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해서 네. 앞으로 조사를 더 하더라고요. 나는 다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문재인도 이렇게 가고 국민들 의혹은 늘어나는데 저기서 빡빡 버티잖아요. 조국이하고 문재인이 서로 물고 버티잖아요. 하나는 약점을 쥐고 있고 하나는 또 그 다음에 문재인은 조국이 아버지가 하던 건설회사 고려종합건설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빌렸어요. 동남은행이라는 부산의 은행과 신세계종합금융이라는 회사에 돈을 빌렸는데 이 돈 빌린 것이 이 은행 자체가 부도가 나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부도 나는데 은행이 받을 돈을 이 조국이 아버지한테 받을 돈인데 받을 돈을 안 받도록 이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걸 파산 관제인 그 은행 동남은행과 신세계종금 이 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은행을 파산 관제인이 돼가지고 그 이익을 보게 해줬어요. 그 이래서 이것도 또 이제 이익을 보면 거기다가 또 그만큼 또 수입료를 줘요. 이런 어떤 물고 물리는 비리 공동체. 그 다음에 조국의 가족과 또 문재인의 가족 사이에 서로 알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비리 공동체로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고 이러려면 제1야당 나경원이가 지금 정 안 되면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앉아가 있든지 그것도 못하겠으면 머리라도 깎고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전부 기립박수 칠 거예요. 당연하죠. 답답해 죽겠어요, 저. 아 근데 저는 이거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앉아가지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 112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여기 와서 좀 싸우자. 그럼 몇 명은 여기 와서 물론 연설도 하고 우리하고 같이 싸우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당의 황교안 대표와 원내 대표 나경원 이런 사람들 와서 세게 지금 싸워야 이게 우리 당도 살고 나라도 살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 지사님이 먼저 감질나요, 좀. 결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아까 그 조국이 안 물러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국을 물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려면 문재인을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네. 문재인이 끌어내리기 끌어내면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조국이 때문에 문재인이가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사태는 그냥 임명하면은 저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임명하면- 제가 판도라 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조국의 판도라 상자가 꽁꽁꽁꽁 숨겨놨던 아까 저는 그 지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고 물리는 그 공동체가 된 거죠. 조국이가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말도 못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또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저는 정말 이거를 발로 뛰는 젊은 기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판도라 상자로 아주 감춰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소신 있는 기자들이 이것을 언론에다가 터뜨리다 보니까 그 언론사들도 또 경쟁적으로도 한겨레 신문에서조차도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조국이 문제에 대해서 그 취재를 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이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노총이나 이런 언론의 조직에 되어 있어서 문재인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기사거리들이 나오지를 않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언론사에 있는 이런 젊은 기자들의 그 취재 열기에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언론들도 다 이제는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 박사는 조금 아까랑 좀 달리 생각하셨네. 이제 임명을 하더라도 임명을 당연히 하죠.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는 디비질 거다.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조국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조국과 그 문재인하고의 그런 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나도 너의 단점을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내 생각엔 그거 말고 네.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까 지사님 얘기한 건데 네. 한국당이 좀 더 좀 세게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요. 네.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을 뽑아서 해주니까 정치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부터도 이게 김우수 지사님께서 이 텐트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 조국이 답답한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나와서 그냥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다가 오늘 이렇게까지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한국당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한경원 네. 대표님이든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면 더 영향력이 크겠죠. 네. 좀 이렇게 펴면요, 국민들이 지금 감질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나와서 좀 투쟁 좀 네, 해주세요, 하여튼 뭐 제발. 그렇죠. 네. 예, 저도 답답한데 제가 당원권 정지 상태라서 얘기도 못하겠고 저는 하여튼 당원 자. 정지 풀렸습니다. 차명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당원권 정지가 8월 며칠? 29일불로 풀렸는데요. 8월 29일자로 풀렸습니다. 근데 풀렸는데 당협위원장은 아니에요. 아직 당협위원장은 아니고요.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또 그 절차가 조금 줄라나 남았습니다. 모르겠다. 네.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풀린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이고 그거 시간이 돼서 자연이 되겠는데 무슨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자, 자른 걸 문제 삼아야지. 자, 두 분이 이제 1시간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2시 24분에 시작했는데 2시 21분입니다. 마무리 말씀. 자, 당부하는 말씀. 네. 지사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안 합니다. 예.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요. 정말 아까 입시 때문에 분노에 차서 왔으니까 꼭 하고 싶은 거는요. 수시 전형이 비리의 전형입니다. 그냥 아예 공정하게 하는 정시제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하고 싶어요. 또. 네. 저는 조국이 아무리 버티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조국이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데 이 조국이 이 사태가 결정적인 판도라 상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곳 텐트에서 이렇게 조국이 사퇴하라고 연일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내년에 뭐 당협위원장 되고 뭐 배지 달아야 된다 이런 헛된 꿈 꾸지 마시고요. 이곳으로 나오셔가지고 나라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김문수 지사나 저도 사실은 이제 조국 사태 농성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국민의 민심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국이 딸 조민의 입시 스펙 관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 희망의 사다리를 차버린 조국과 그 일당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조작된 여론으로 그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한국당 내지 우파 관계자들 혹시 잘못 읽고 계시지 않은지요? 지금 문재인의 서슬퍼런 버팀에 의혹을 잃고 계시지 않은지요?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당신도 밟고 갈 겁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재인 위원장님 같이 잇따라